신주인 수권부 사채 문제입니다. 자, X1년 초에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액면 발행했어요. 액면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자, 상환일이 X4년 초, 즉 만기가 3년이죠. 상환 방법은 상환 기일에 액면 금액의 109.74%를 일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9.74%의 상환 할증률이 적용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만약에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지 않고 이 만기에, 즉 X4년 초에 상환이 되게 되면은 상환 할증률 적용해 가지고 9.74%의 상환 할증률을 적용해서 이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신주인 수권 발행 시점, 즉 X1년 초의 일반 사채 시장 이자율 8%죠. 즉 발행 시점에서의 유효 이자율이 연 8%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액면 금액 중 7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 70만원이죠. 신주인 수권이 X2년 초에 행사되었을 때, 그러니까 행사되는 비율이 70%죠. 100만원 중에 70%, 즉 70만원만 행사됐기 때문에. 자, 이때 증가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얼마인가 했습니다. 증가되는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먼저 X1년 초에 초부터 각 계정의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액면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금액 100만원이죠. 100만원. 자,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와 달리 이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 액면 사채와 상환할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그 장부금액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이 행사되면은 전환사채가 제거되고 전환사채가 소멸되고 그러니까 상환할증금까지 모두 다 소멸되는 반면에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어도 액면 사채는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 현금 납입을 받기 때문에 액면 사채는 그대로 가고 상환할증금만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 사채와 상환할증금이 서로 이 액면 사채는 존속되는 반면에 상환할증금은 소멸되므로 이걸 구분해서 계산해 줘야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이 액면 부분과 액면 사채와 상환할증금이 다 전환권 행사 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이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액면 사채와 상환할증금 부분을 반드시 따로 나누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액면 사채나 상환할증금은 모두 다 부채 요소죠. 모두 상환 의무가 있는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만기에 전부 상환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부채 요소로서 이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공정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액면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은 액면 금액 100만원과 표시이자율 4%이므로 매년 4만원이죠. 그래서 100만원, 4만원. 자, 그것을 최초의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8% 원금은 단일금액 현재가치 계수 0.7938을 적용하고, 그 다음 매년 말 지급되는 표시이자 4만원에 대해서는 연금현가계수 2.5772를 적용해서 계산해 줘야 되죠. 자, 따라서 미래현금 흐름, 액면사채에 대한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는 발행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을 할인해서 8%로 할인하면은 896884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액면사채의 공정가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에 대해서는 상환할증금은 이 100만원에 대해서 9.74%만큼 만기에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에 9.74%, 즉 97,400원이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입니다. 자, 그것의 현재 가치는 현가계수 0.7938을 적용해야죠. 자, 적용하면은 77316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77316.
그래서 이들의 합이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따라서 자본 요소는 발행 금액에서 부채 요소를 뺀 나머지 금액 25,800원이 자본 요소죠. 즉 신주인 수권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요소는 항상 복합 금융 상품의 발행 금액에서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를 뺀 나머지 차액으로 항상 자본 요소를 측정합니다. 자, X1년 말 부채 요소의 장부 금액을 구해보면 부채 요소는 상가구 원가로 측정되므로, 자,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이 8%죠. 그래서 1.08을 곱하고 표시이자가 4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4만원을 빼면, 현금 흐름 4만원을 빼면 그게 액면 사채의 X1년 말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상환할증금은 이 지급되는 표시이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기초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8%를 적용해서 곱하기 1.08 하면은 그게 기말 X1년 말 상환할증금 장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본 요소는 재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개념으로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함으로써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본 자체는 재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장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X2년 초에 70만원에 해당되는, 액면금액 70만원에 해당되는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었으므로 행사율이 70%죠. 그래서 액면사채는 100% 그대로 가는 반면에 상환할증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70%가 소멸되고 나머지 미행사율 30%에 해당되는 부분만 X2년 초에 남게 된다는 거죠. 신주인 수권 대가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신주인 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는 70%의 부분만큼은 소멸되고, 즉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되고 나머지 30%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와 다른 점, 전환사채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미행사율만큼만 존속하는 반면에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액면사채는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어도 100% 그대로 존속하고 상환할증금과 신주인 수권 대가 부분만 일부 소멸한다는 거죠. 행사율만큼, 미행사율만큼은 남아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X2년 초에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X2년 초에 증가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요구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면은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주식의 발행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주식의 발행 금액은 보통주를 발행함으로써 인한 대가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현금 납입이 있죠.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0만원인데 행사 금액이 만원이에요. 즉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면은 100% 다 행사된다고 봤을 때 보통주 이거 나누면 100주만큼이 발행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0주에 대해서 만원씩 해서 100만원의 현금 납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행사금액, 현금 납입금액을 주식 발행할 때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 발행 금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액면사채는 없어지지 않지만 상환할증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환할증금도 주식 발행 금액, 주식 발행의 대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상환할증금의 장부금액, X1년 말 장부금액, 그것도 주식 발행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고, 자, 그 다음 신주인 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주인 수권 대가 요 금액도 주식 발행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금액이 주식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100% 신주인 수권이 행사된다고 봤을 때의 주식 발행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금 행사 금액에, 즉 현금 납입 금액에 상환할증금 장부 금액과 신주인 수권 대가 장부 금액이 이들의 합이 주식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장부 금액과 전환권 대가 장부 금액의 합이 주식의 발행 금액인 반면에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현금 납입 금액, 즉 행사 금액과
상환할증금의 장부금액 그리고 신주인수권 대가의 합이 주식의 발행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 신주인수권이 행사됐을 때의 금액이고, 자, 그럼 100% 행사된다면 보통주가 얼마 발행됩니까? 보통주가 여기 100만원 나누기 만원에서 100주 발행되죠. 그래서 100주에 대해서 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1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만원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금액에서 자본금을 뺀 나머지 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 이거는 100%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때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므로 지금 70%만큼만 행사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의 70%만 행사율 70%를 곱한 금액만 X2년 초 증가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 금액이 426511이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참고로 100% 신주인수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예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원 납입해야죠. 100만원 이거. 자,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장부금액이 얼마 소멸됩니까? 100% 다 행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83,501원 이게 전액 소멸되죠. 그래서 상환할증금의 장부금액은 우리가 보통 신주인수권부 사채 순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대가 이것도 소멸시켜야죠. 그래서 이들 세 금액의 합이 아까 여기서 살펴본 주식의 발행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주가 아까 100주 발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주에 액면금액, 주식 액면금액 5,000원 곱해서 50만원이 자본금 증가액입니다. 자, 따라서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자본금 증가액을 뺀 나머지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100% 행사된다고 봤을 때 신주인수권 100% 행사를 가정했을 때의 주식 발행 초과금 증가액이 이 금액이므로 70%면은 요 금액의 70%를 곱한 게 주식 발행 초과금 증가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 곱하기 70% 하면 아까 여기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것 두 가지를 추가로 한번 살펴봅시다. X2년 초 자본 증가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 증가액. 자, 자본 증가액은 아까 여기 회계 처리에서 현금은 자산, 신주인수권 사채는 부채죠. 그래서 나머지 요 세 가지가 자본입니다. 요게 세 가지가. 그래서 자본 증가액 요 세 가지 금액 구해가지고 거기 70% 행사율을 곱해도 되고, 또는 자,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이므로 자본 증가액은 자산 증가액 마이너스 부채 증가액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100% 행사된다고 봤을 때 자산 증가액은 현금 100만원이죠. 자산 증가액 100만원에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부채의 감소액이 83,501원이죠. 부채가 감소되면 또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되어도 자본이 증가되지만 부채가 감소되어도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증가액에 부채 감소액을 더한 이 금액이 자본 증가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의 70%를 곱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놨냐면은 현금 행사금액, 요게 현금 납입금액이죠. 100만원. 그리고 사채,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83,501원. 그래서 그 금액, 요게 자산 증가액이고 요게 부채 감소액이죠. 더해서 100% 행사 시의 자본 증가액이 이 금액이므로 70% 행사할 때는 그 금액의 70% 행사율을 곱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X2년 초 자본 증가액 물어보면은 현금 행사 금액에 상환할증금 장부금액을 더해서 행사율을 곱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해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금액의 70% 해도 요게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게 X2년 이자 비용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자, 이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도 액면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액면사채 928635가 그대로 이자 비용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는 이러지가 않죠.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 액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지가 않지만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액면사채가 존속하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 후에도 액면사채 장부금액 그대로 기초장부금액 계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상환할증금 같은 경우에는 행사되는 70%는 소멸되기 때문에 미행사되는 30%만 존속하죠. 그래서 83501에 30%만 존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이자율 8%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X2년 금액 76,295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상환할증금은 존속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해서 이자 비용을 구하지만은 액면사채는 소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100%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유효이자를 적용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